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MZ세대 미혼 남녀가 원하는 배우자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혼의 모습을 보면 그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에 관련된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201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전에 머니쇼에 강연을 나가서 했던 말실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거다라고 말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당 5천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당시에 굉장히 많은 항의를 받았고 뭐 사실 방송 나오지 못하게 해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뭐 수요와 공급 이런 거보다는 시대가 아파트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더 안전이라고 하는 가치가 굉장히 소중해지고 있는, 안전이라고 하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갑을 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게 말실수라고 생각을 하냐면, 당시에는 이 평당 5천만 원이라는 얘기가 충격이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서울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한 1,5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물론 뭐 강남은 한 3천만 원 정도 됐지만,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항의를 했는데, 지금 10년 지난 지금 와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뭐 사실 예상을 완전히 잘못했죠. 평당 5천이 뭡니까? 지금 뭐 평당 1억이 넘는 데도 있는데, 시대의 흐름을 좀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요 근래에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뭐 멘토님 강의 어디서 하냐, 뭐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 없냐라고 해서 이제 지난 영상부터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달에 22일 날, 1월 22일 날 제가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강의를 합니다. 뭐 문화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 아마 어떤 분들도 다 신청하시면 오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교가 이제 수원이죠, 수원. 관심 있는 분들은 11시에 하니까 여기 사이트 주소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혼 이야기는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죠, 작년이죠. 작년 결혼이 21만 건이고 이혼이 10만 6천 건이라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결혼 두 쌍이 하면 한 쌍이 이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는 건 아닌데, 평균 한 두 쌍이 결혼하면은 그 한 절반 정도는 지금 또 이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량이 수도권에는 18만 가구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졸혼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 이거는 통계에 안 잡히지 않습니까? 이혼은 법적으로는 안 하니까. 그 다음에 1인 가구 독립이 작년에 49만 가구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작년에 사망 건수가 한 21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에는 거의 한 30만 가구 정도는 공급이 돼야 그래도 이제 뭐 큰 무리 없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많이 바뀌었죠. 저는 90년대 후반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서울만 놓고 본다면 20년간 얼마나 줄었냐면 결혼 건수가 절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초혼 연령, 그러니까 처음 결혼하는 연령이 20년 전에는 27.25세였는데 여성이, 지금은 30세가 훌쩍 넘고 남자도 33세는 돼야 결혼을 한다. 이런 어떤 서울의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출생자 수,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것도 뭐 반토막 이하, 64%가 감소를 했네요. 결혼은 40% 정도 감소했는데 출산이 64%, 그러니까 결혼해도 이제 아이를 안 낳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결혼에 대해서 남녀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결혼정보업체인 가연이 작년에 현재 MZ세대들의 결혼관 그리고 배우자 상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뭐 흘겨 넘길 수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떤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요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우선 평균적인 남녀가 바라보는 배우자 상의 모습입니다. 자, 중요 조건을 먼저 한번 보면요. 여성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남자가 원하는 여성 배우자상, 가장 중요한 게 성격, 가치관, 그리고 외모와 연령 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격과 가치관이라는 거는 이게 중요 조건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에선 당연히 성격과 가치관이 그건 뭐 거의 조건 반사식으로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중요 조건의 어떤 포인트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성격과 가치관은 뭐 당연한 거고 그건 빼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외모와 연령 뭔가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결국 남자는 외모를 본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성분들이 남자 배우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역시 성격과 가치관. 근데 이거는 자동으로 붙는 옵션이잖아요. 뭐 이건 당연한 거니까 빼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득과 직업입니다. 역시 이 두 가지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소득과 직업. 자, 그러니까 여자는 소득을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의 제 생각하고 뭐 변화가 없는데 이거는 뭐 90년대에도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직업을 보니까 선호한 직업, 남자 배우자가 우리 여성 배우자에 대한 직업을 선호하는 걸 보면 일단 공무원, 공무원이 1위입니다. 아무래도 뭐 높은 소득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소득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무직, 전문직이 더 좋지 않나? 그런데 전문직은 본인의 상황을 평균적으로 염두에 두었을 때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가장 이제 높은 원하는 배우자 상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성 같은 경우는 어떠냐? 여성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1위입니다. 역시 여성도 아무래도 뭐 전문직이 더 좋긴 하나 본인의 평균적 상황을 이 통계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평균적 상황을 감안한 거다 보니까 공무원이 1위. 그 다음에 남자하고는 달라요. 남자는 사무직 그다음 전문직인데 여기는 그냥 바로 두 번째가 전문직이니까 사실은 전문직이면 더 좋다 이렇게 원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득의 양과 질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자, 취미는 뭐 여행, 요리, 뭐 운동. 내가 여행 가는데 자꾸 딴지를 건다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상대방 배우자도 여행을 좋아해야 되고 요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남자 배우자가 여자 배우자를 생각할 때 요리는 맛있는 거 좀 많이 좀 잘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거고 여성 배우자 입장에서 요 남자 요리는 내가 좀 못할 때라도 본인이 좀 착착 알아서 해먹든지 아니면 나도 좀 해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닌가. 약간 여기서는 동상이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연봉을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남자가 여성 배우자를 바라볼 때 원하는 연봉 뭐 이건 당연히 뭐 다다익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평균치를 놓고 봤을 때 3천에서 6천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아마 이 중간값이 어떻게 보면 평균값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정규 분포의 폭이 3천에서 6천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중간을 딱 잘라보면 한 4,500이에요. 4,500. 4,500이면 한 300만 원대 뭐 세금 떼고 애프터 텍스로 한 300, 한 2, 30 정도 받으면 요 정도 되는데 사실 제가 우리 젊은 직장인들 많이 만나지만 결혼 정년기 30대 초반의 여성 중에 한 달에 한 300, 2, 30 버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의 연봉이면 좋겠다라고 남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성의 경우 남자의 연봉은 원하는 것이 이건 좀 높네요. 6천에서 1억 결혼 정년기인데 그러면 30대 초중반인데 와 1억. 그러니까 평균을 8천으로 볼 수 있겠죠. 8천. 8천이면은 세금 떼고 한 57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많이 만나고 있지만 물론 굉장히 높은 소득이 있는 분도 있지만 평균적인 값으로 보면은 570은 굉장히 사실은 지금 30대 초중반에 있는 직장인들 평균보다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남녀 간의 동상이몽이 있긴 한데 약간 여성분들이 조금 더 평균적인 상황보다는 조금 더 기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자산은 말이죠. 여자가
남자 배우자한테 원하는 경우 1억에서 3억, 1억에서 한 3억 정도는 그래도 목돈 좀 들고 오면 좋겠다. 2, 3억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연하죠. 옛날에는 보통 남자가 거의 집을 해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요즘도 굉장히 집값이 전세값이 비싸니까 2, 3억 정도는 필요하다. 자, 그러면 남자가 여성한테 어느 정도 자산을 좀 원하느냐 보면 이것도 1억에서 3억이네. 그게 똑같네요. 이게 굉장히 90년대랑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도 여성이 한 자산 2, 3억은 들고 오길 바란다라는 거지.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게 n분의 1 문화가 완전히 정착된 것 같아요. 결혼도 이제는 뭐 남자가 집을 해오고 여자는 뭐 혼수를 한다. 이런 건 좀 깨진 게 아닌가. 자, 그렇습니다. 자, 신장, 키. 이건 왜 물어보는 거야? 하여튼 뭐 근데 키를 물어봤어요. 했더니 남자는 여성의 키가 1m 60에서 65면 좋겠다. 60 한 2, 3이면 딱 좋겠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여성 같은 경우는 우리 배우자 남자가 그 어느 정도 키면 좋겠느냐. 자, 여성 같은 경우 우리나라 평균 여성의 키가 162.3이래요. 근데 남자들이 이 160에서 165를 원한다라니까 이거는 뭐 딱 현실적인 부분에서 원하는 거네. 그냥 평균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는 거죠. 자, 남자는 1m 70에서 1m 80은 돼야 된다라고 여성분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한 1m 77, 8? 제가 1m 77인데 딱 평균이네.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이 1m 74.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남자들이 평균보다 좀 훨씬 큰 키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여성들이 평균 키만 되면 된다 이렇게 원한다는 거. 이거 재밌네. 그러니까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조금 연봉하고 키에 있어서는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무리한 요구라기보다는 평균보다 좀 높은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학벌? 학벌이야 뭐 그렇죠. 대학 졸업. 대학 안 나온 분 요즘 뭐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으니까 뭐 이거는 사실 오히려 대졸 아닌 분을 찾는 게 더 수혜가 경우. 그다음에 연령 차이는 뭐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요즘 왜 이렇게 결혼이 안 이루어지느냐라고 놓고 본다면 상대 배우자를 나의 평균 값으로 놓고 봤을 때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연봉과 키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고, 남자도 과거보다는 여성이 좀 돈을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벌고 그 다음에 돈을 좀 가지고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자, 차선책을 선택하느니 선택을 아예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결혼을 좀 방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요즘 초딩들한테 물어봤다 그래요. 장래 희망이 뭐냐,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는 또 이 결혼도 결혼이지만 이제 아이들의 선호하는 직업을 보면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3위가 뭐였냐? 충격적이지만 3위는 연예인이었습니다. 운동선수나 연예. 그렇죠.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돈을 잘 버니까. 자, 이게 3위 원하는 장래희망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자, 2위는 이건 진짜 이건 충격적인데 건물주가 2위예요. 사실 건물주 참 괴로운데 사실. 내가 한 달에 한 500만 원 생활비 쓰는데 임대료로 한 2천만 원 나온다. 그러면 좀 해피하지만 내가 한 300만 원, 400만 원 필요한데 임대소득이 300만 원, 400만 원 나오면 그 머리 아프거든요. 하여튼 뭐 2위는 뭐 아이들이 그런 것까지는 모르니까. 자, 1위는 대망의 1위는 뭐냐? 1위는 건물주 연예인. 3위하고 2위하고 합친 거네. 건물주 연예인이네. 서장훈 씨 같이. 자, 그러니까 뭐 과학자니 뭐 이게 뭐 공식적인 어떤 자료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또 이게 놀래실라. 약간 뭐 우스갯소리로 공식적인 통계는 아닌데 그만큼 요즘 초딩들이 이제 이런 아무래도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을 원한다. 그래서 뭐 여기 순위에는 유튜버도 있고 뭐 그렇대요. 자, 아무튼 시대가 이렇게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이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걸 자꾸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허황되게 뭐 대통령, 과학자 이게 두루뭉술하게
이런 거보단 저는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소득을 벌어야 부자가 되죠. 자,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소득. 그럼 근로소득은 노동을 한 대가니까는 값진 거고, 자본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니까 무조건 적폐다? 야,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물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약간 정치 세력이 있기는 해요, 일부. 근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적폐면 본인은 그럼 건물주 되는 거 싫으냐?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스스럼 없이 어디 가서 건물주나 되면 좋겠다. 언제든 일 안 하고 좀 이렇게 자본이 돈을 벌어주는 것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제가 이제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경제 성장률이 자본 수익률을 이기지 못한다. 한마디로 임금 상승률이 자본 소득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노동은 한계가 있잖아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열심히 돈을 모아서 뭐 자기 능력껏 돈을 모아서 빨리 생산 수단인 자본재를 갖고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이게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이걸 마치 굉장히 나쁜 것으로 이렇게 매도하거나 이런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부자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토지, 그리고 자본, 노동을 우리가 생산의 3요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가 소중한 만큼 자본의 가치도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루빨리 돈을 모아서 빨리 자본재, 자본소득으로 넘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로망이죠. 그래서 자본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거나 욕을 하면 안 됩니다. 나도 그것을 노력을 해서 빨리 자본소득이 발생하는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